자, 2강 2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지금 철수가 A랑 B를 밀고 있지. 그래서 이거 조금 확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철수가 이렇게 밀고 있고요. 그러면 A가 B를 밀 거고, 그럼 B도 A를 이렇게 밀겠죠. 같은 힘 작용 반작용이니까 F만큼 밀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속도가 현재 얼마냐면 4초 동안에 속도가 변했으니까 가속도는 0.5네요. 0.5m/s 제곱. 그러면 힘은 F는 ma라고 하니까 ma 부르는데, 이때 이 F는 R자 힘이에요. 이걸 다른 걸로 합시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R자 힘이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이거는 이 가속도는 A 가속도이면서 B의 가속도에도 하겠지. 같이 붙어서 움직일 거니까. 그러면 기억에 A를 미는 힘을 물어봤는데 A 입장에서는 철수가 오른쪽으로 밀고 B가 반대쪽으로 F 제로의 힘으로 밀어서 이게 곧 총 R자 힘이 될 거고, 이게 F는 M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M은 얼마냐면 지금 30이라고 나와 있고 가속도는 0.5니까 이게 15 될 거고, 그게 철수가 미는 힘 빼기 F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현재 모르니까 철수가 미는 힘을 정확히 알 수 없고요. B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럼 B 입장에서는 A가 F0의 힘으로 밀겠죠. 근데 그게 얼마냐면 B는 질량이 50이고 가속도는 똑같이 0.5니까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F0가 총 얼마냐면 25N이니까 지금 철수 입장에서는 철수가 가한 힘은 얘가 25, 그럼 넘어가면은 40N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40N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미는 힘은 40N이다. 맞는 말이네요. B의 작용하는 R자의 힘은 지금 B 입장에서는 이때는 등속 운동하니까 가속도가 0이고요. 그러면 R자임이 빵이네요. 그래서 R자임 6초일 때 H가 크다. 잘못된 말이죠. 이때는 0이고 이때는 어떤 값을 가질 테니까. 2초일 때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B가 A를 미는 크기보다 크다. 지금 A가 B를 밀고 B가 A를 민다.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지. 액션 리액션 반작용.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큰 게 아니라 같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같다 이렇게.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입니다. 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힘을 줬다는 거죠. 실이 이 F가. 그러면 2초일 때 실이 A를 당기는 힘으로 봤는데 2초면 이때니까 4초일 때 3이면 2초면 1.5N이겠네요. 1.5N. 그럼 이게 1.5N이라면 실이 잠기는 장력 T가 있을 거고 이렇게 잠기는 장력 T가 있겠지.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지금 F 빼기 T가 F는 MA니까 2A 이렇게 나올 거고, A 입장에서는 장력이 1A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F가 얼마냐면 15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1.5N 미안. 1.5N이니까 쭉 계산해 보면 더해주면 1.5N이 3A. A가 곧 얼마냐면 0.5m/s 제곱 나오네요. 그러면 A가 0.5니까 이걸 슉 집어넣어주면 T도 0.5N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장력은 1N이 아니고 0.5N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니은 0에서 4초까지 A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A 입장에서는 지금 충격량 구하는 게 충격량이 단위를 보더라도 힘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A에 작용하는 힘은 곧 장력이니까 장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4초 동안. 장력이 계속 바뀌잖아. 지금 이게 바뀌니까 이것도 같이 바뀌겠지. 그래서 이걸 사실 계산하기는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쉽게 계산을 해보자면 결국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이 F의 힘으로 A랑 B를 동시에 끌어당기지. 그러면 이 F가 한 총 충격량을 생각해 볼게요. F가 4초 동안에 이렇게 힘을 줬으니까 그때 이만큼이 총 충격량이 될 거고요. 그 값은 4, 3이니까 6N 세크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충격량을 줘서 F가 A도 운동량이 변화됐고, 그러니까 A도 충격량을 받았고 B도 충격량을 받았어요. 네, 운동량 변화가 곧 M 델타 V
이것도 m 델타 v인데 질량이 다르죠. 얘는 1이고 얘는 2kg고. 그러니까 얘는 델타 v일 거고 얘는 2 델타 v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질량이 2배니까 받은 운동량 변화도 2배일 거고, 그러니까 충격량도 2배일 겁니다. 그럼 총 6 받았으니까 그 중에 얘가 4 가져가고 얘가 2 가져가면 되겠지.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A가 2, B는 4.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6초월 TP의 속력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4초까지, 일단 4초까지는 실이 붙어 있으니까 4초까지는 4초 동안에 B가 받은 충격량이 총 4라고 나와 있었어. 그러면 4라는 건 운동량 변화니까 MV 2kg에다가 V 이렇게 4니까 V가 곧 2. 다시 말하면 4초까지는 V가 2인 상황이고요. V, B의 속도가. 그럼 4초부터 6초까지는 이만큼의 충격량을 B 혼자 받지. 그때는 실이 끊겼으니까. 그럼 이 충격량이 얼마냐면 2의 3이니까 6N 세크를 또 받네요. 그럼 이 질량이 2kg이니까 결국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예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얼마냐면 속도가 2고 질량도 2니까 4.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10 되겠네요. 얘가 지금 질량이 2kg이니까 V가 곧 5. 그래서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맞는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좀 정석적으로 먼저 풀어볼게요. 자, 가 입장에서 먼저 해볼게요. 가. 사항은 중력 3mg로 작용하고 장력 작용할 거고 이렇게 정력 작용하겠죠. 그럼 일단 A부터 생각을 해보면 A 입장에서는 장력만 작용하고 이게 곧 F는 MA 이렇게 작용하겠죠. B 경우에는 3mg 작용하고요. 위로 장력 작용하니까 이게 3m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양변을 더해주면 위아래식을 더해주면 결국 3mg가 5ma 나와서 가속도가 5분의 3g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장력도 구해주면 장력은 저기 넣어주면 5분의 6mg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가는 이렇게 했고요. 나도 한번 해보면 나 입장에서의 A에 작용한 힘, 그러면 여기도 중력 2mg 작용할 거고 장력 T 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A 입장에서는 중력 작용하고 장력 작용해서 얘가 R자임 F는 MA 이렇게 되겠죠. B 입장에서는 T 나가 작용하고 이게 결국 F는 MA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도 위아래를 더해주면 결국 EMG가 5MA 되니까 이때는 가속도가 5분의 2G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그때 장력은 얼마가 될 거냐면 5분의 6mg. 같네 장력이.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A, B가 같다. 지금 가속도 보겠습니다. 가속도는 이때는 5분의 3이고 이때는 가속도가 5분의 2니까 같지 않네요. 가에서 R자임의 크기는 B가 A의 1.5이다. 가에서 R자임 물어봤어. 근데 좀 쉽게 보면 물론 R자임을 직접 여기 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긴 하는데 가속도 똑같이 들어가죠. 이 가속도 똑같이. 그럼 결국에 질량 차거든. 근데 질량이 지금 1.5배 차이 나니까 B가 A의 1.5배다. 맞는 말입니다.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장력 물어본 거네요. 이때 장력 5분의 6, 이때 장력도 5분의 6. 그러니까 크다가 아니라 같다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하나 될게요. 자, 여기 4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 잠깐 알고 있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철 저울이 있어요. 영철 저울 이렇게 매달아놨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 내가 만약에 5N짜리를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얘가 살짝 늘어나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5N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용철 숫자를 만약에 이게 용철 저울이라서 만약에 여기 게이지가 있어서 이거 읽어보면 5N을 달아놨으니까 이게 분명히 5N입니다 하고 뜨겠죠. 근데 이때 용철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생각해보면 밑에서 중력이 5N으로 당길 거고요. 용철 현재 이 상태 늘어난 상태로 정지해 있으니까 위로에서도 이렇게 잡아당길 거야. 근데 용철 입장에서는 합력이 빵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5N 이렇게 벽이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겠죠. 5N을. 다시 말하면
영수철에서의 이 수치는 여기가 5N이고 여기가 5N이니까 총 10N이 되는 게 아니고요. 5N 잡아당길 때 서로 그때 여기 써 있는 수치가 5N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제 4번을 접근해 봅시다. 그럼 4번 문제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중력 이렇게 3지 이렇게 작용할 거고, 이렇게 실이 연결되니까 장력 작용하겠죠. 여기 용수철 상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장력 T 작용할 거고, 이렇게도 장력 T 작용할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용수철 상수의 수치는 결국 장력 T가 측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T가 이렇게 부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3지 이렇게 1지, 그리고 이렇게 장력 T나 장력 이렇게 작용하겠지. 장력 이렇게 작용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용수철 수정값을 비교하라는 건 결국 장력 T가랑 T나 비교하는 거예요. 결국 장력 구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접근해 보면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3G로 작용하고 빼기 장력 작용한 게 얘의 가속도 F는 ma 이렇게 되겠지. A 입장에서는 작용한 힘이 장력밖에 없으니까 이게 결국 A 이렇게 나올 거고요. 결국 3G가 얼마가 될 거냐면 둘이 더해졌으니까 4A, 그러면 A는 4분의 3G 이렇게 나올 거고요. 결국 T가가 가속도 질량이 1 생략되는 거니까 결국 이만큼 T가가 4분의 3G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가에서는 나에서도 접근해 보면 B 입장에서는 3G 빼기 T나가 3A, 그리고 A는 T나 빼기 이때는 중력이 G만큼도 작용하죠. 그래서 이게 A, 그래서 이때도 둘이 더해주면 2G가 4A 해서 A가 2분의 1G 나오네요. 그러면 T나는 이거를 이제 슉 집어넣어주면 2분의 3G 나오네. 그러면 일단 차이가 있네요. 몇 배 있냐면 2배 차이 나네. 2배 차이 나니까 나가 더 크죠. 그러니까 큰 것분을 작은 거니까 2분의 1, 1번으로 가야겠네요. 자, 5번 문제 풀어봅시다. 이렇게 놔뒀더니 지금 1초 후에 4m 등가속도 운동에서, 그러면 가속도가 4란 소리겠네요. 1초에 4가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A 입장에서는 이렇게 F란 힘이 작용할 거고요. 장력 T 작용할 거고, 그리고 B는 중력 1kg이니까 가속도 10 했으니까 10N 작용하겠네요. 그 위로 장력 T 작용할 거고요. 근데 지금 얘가 더 크겠지. 얘가 이제 위로 가속 운동했으니까 가속도도 A 가속도도 지금 A가 4니까 얘도 가속도는 4로 움직일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해보면 장력 빼기 10N이 F는 ma인데 가속도가 4라고 있으니까 결국 장력은 14. 여기도 지금 14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 장력이 14로 잡아당기는데 F가 더 커서 지금 A의 가속도가 4kg, A가 4kg인데 가속도가 4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F 빼기 장력 14가 4kg의 가속도인데 이게 16 나오겠네. 가속도가 4라고 있으니까. 그럼 F는 30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력 중에서 A의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40N일 텐데, 근데 지금 빗면이니까 그 중에 이쪽 빗면을 향해 내려가는 힘이 30N이라는 소리예요. 자, A의 가속도는 4다. 이건 뭐 그렇게 크게 틀린 말 없고요. 실이 A를 당기는 힘 16이 아니고 장력 아까 14 나왔죠. 그래서 16이 아니고 14 이렇게 해줘야 될 거고, 실이 B를 당기는 힘이 한일, 결국 다시 말하면 장력이 아까 14 나왔는데 14가 한일 물어봤네요. 그러면 결국 한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결국에 거리를 구해야 되죠. 근데 얘가 지금 1초 동안 움직였어. 가속 운동했어요. 슉 증가했으니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1초 동안에 얼마 증가했냐면 4 증가했으니까 간 거리가 2m네요. 그러니까 힘이 14, 거리는 2, 그럼 2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일이 곧 에너지 변화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1kg 10 높이 2m 움직였으니까 20 증가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질량이 1 그리고 속도가 4가 됐으니까 16, 그럼 8. 그래서 다리 더하면 28 이렇게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운동량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다. 이거 이용해서 풀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평균이 물어봤지? 그러면 평균이 F에다가 델타 T 한 게 충격량이고요. 이 충격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은 처음에 질량이 M이라고 했으면 충돌 전 운동량은 마이너스 MV1이고요. 충돌 후 운동량은 여기 됐으니까 MV2 됐죠.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니까 MV2 빼기 마이너스 MV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 MV1 더하기 MV2 나오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결국에 충격량 F 물어봤지. 그럼 델타 T분의 MV1 더하기 V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거는 1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입니다. 6으로 움직이던 애가 충돌하고 2, 4가 됐습니다. 지금 질량은 두 개가 다 0.2로 같다고 했으니까 0.2kg, 0.2kg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억. 충돌 전 A 운동량은 P는 MV니까요. 결국 M은 2kg, V는 6, 그러면 1.2. 크게 문제되는 거 없네요. 충돌하는 동안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사실 이거는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게 충격량이 결국 힘 곱하기 접촉 시간인데 지금 둘이 충돌했으니까 힘을 주고받는 동안 작용 반작용 힘 같고요. 그 충돌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도 같겠죠. 결국에 이거는 같다. 굳이 뭐 이거 계산을 안 해도 되지만 굳이 계산해 보자면 지금 0.2kg, 0.2kg.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운동량이 1.2였다가 나중에 얼마가 됐냐면 0.4가 된 꼴이고요. B는 0이었다가 지금 얼마 됐냐면 0.8이 된 거죠. 그럼 0.8 변했고 0.8 변했으니까 충격량 크기 같다. 감소한 A의 운동에너지와 운동에너지는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계산해 보면 알겠죠. 근데 계산을 해보면 안 같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이렇게 두 개. 그러면 A는 운동에너지가 처음에 얼마였냐면 2분의 1, 0.2 그리고 36. 근데 나중 에너지가 얼마 됐냐면 2분의 1, 0.2 그리고 4 이렇게 되겠죠. B 입장 그럼 이게 지금 얼마 차이 났냐면 2분의 1, 0.2 그리고 36에서 4니까 32죠. 근데 B 입장에서는 2분의 1에 0.2에 빵이었다가 나중에 2분의 1에 0.2에 16. 이거는 이 변화가 0.2, 16이죠. 그러니까 크기가 같지 않아요. 그냥 에너지 보존 안 됐네요. 네, 안 됐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냐면 충돌하면서 열, 소리, 뭐 이와 같은 에너지로 소모됐겠지. 그래서 만든 건 기억과 니은 두 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일을 하면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근데 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고 혹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뭐 두 개 같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14로 당기니까 장력이 그대로 14N 작용할 거고요. 이 중력은 일단 G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두 가지로 풀어볼 건데 일단 14의 힘을 줘서 2N 올라갔으니까 2m 올라갔으니까 전동기가 한 일은 28이에요. 그러면 28 일을 했으니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28 증가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야. 근데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1kg한테 14N을 주고 있어요. 근데 얘의 중력은 10N이 작용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작용하는 R자임은 4N이에요. 14, 10이니까 4N으로 2m 움직였어. 그럼 R자임이 한 일이야. 이거는 그러면 8줄 R자임이 했어요. 그럼 R자임이 한 일은 곧 이게 다 어디로 가냐면 운동 에너지로 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했고요. 근데 2m 올라갔으니까 중력 포텐셜도 증가했지. 1, G, H. 그러면 결국에 이게 1은 질량 M이 1이니까. 그러면 1, 10, 2 하면은 20.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0. 그럼 여기서 8. 그러니까 총 더하면 28.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외부 힘이 한 일은 이 두 개의 에너지 동시에 생각해 줘야 되고요. R자 힘이 한 일이면 운동 에너지만 생각해 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음직도래 문제입니다. 살짝 주의가 필요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볼게요. 일단 사람이 이렇게 F로 작용하면 이렇게 같은 실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도 정력 F가 작용하겠죠. 그러면 F가 이상하네. F가 이렇게 작용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도르래를 EF로 지금 당겨주고 있는 효과입니다. 이 도르래 질량은 어차피 무시할 거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mg가 밑으로 작용하겠죠. 결국에 EF가 mg를 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F는 2분의 1 mg. 그래서 A가 잡아당긴 힘의 크기는 2분의 1 mg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F는 일단 mg가 아니고 그러면 2분의 1 mg로 지금 h만큼 올렸죠. 그래서 F가 한 일은 2분의 1 mg 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일은 FH 이거는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게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F가 지금 이만큼 일해줬으니까 이만큼 저 질량 A가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근데 문제에서 일정한 속도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운동에너지 변화는 없고요. 그러면 모두 다 어디로 증가하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증가하겠다. 그래서 1한 게 mgh가 아니라 2분의 1 mgh예요.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얼마 올라갔냐면 실이 h 당겨줬지만 얘는 얼마 올라가냐면 2분의 1 h밖에 안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데 아마 문제가 만약 여기서 좀 바꿔서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얘가 얼마 올라갔냐. 얘가 h 당겼지만 얘가 2분의 1 h밖에 안 올라갔다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실이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는 얼마냐면 그러니까 실이 h만큼 올라가는데 얘가 그때 2분의 1 h밖에 못 올라갔으니까 얘의 속도가 v면 얘의 속도는 2분의 1 v가 될 거고요. 그러겠죠? 그리고 만약에 힘을 더 많이 줬어요. 그러면 이때 가속도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서의 가속도는 2분의 1 a가 되겠지. 그래서 둘이 간 거리가 절반 차이 나니까 속도면 가속도도 절반 차이 날 수 있다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죠. 지금 이거 힘 가속도로도 풀 수 있지만 일단 이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게 다 에너지로 물어보니까 에너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A는 이만큼 내려오고요. 그럼 얘도 이만큼 H만큼 올라가겠지. 실이 이렇게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내려갔으니까 일단 포텐셜 에너지 감소해요.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지. B 입장에서는 올라가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점점 속도가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입장에서는 중력 외에는 외부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얘네들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결국 다시 말하면 얘는 마이너스 값이고 나머지가 다 플러스거든요. 결국에 A 하나로 나머지 세 개를 다 먹여 살리는 꼴이에요. 그러면 A가 얼마큼 감소했냐면 A 입장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3gh 이렇게 감소했고요. 대신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 증가했고 B 입장에서는 EMGH만큼 포텐셜 에너지 증가했고 운동 에너지도 증가했겠죠. 우리 보통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 공식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3mv 제곱이고 A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2mv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일단 같은 실에 묶였으니까 v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3m, 얘는 2m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얘가 3배 더, 얘가 1.5배 더 많다는 소리죠. 얘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 감소한 대신에 이만큼 증가하고 그러면 이게 더 증가해서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 나와야 되니까 지금 운동 에너지 둘이 더한 게 mgh 돼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이 중에 3대2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위에 게 5분의 3 mgh 가져갈 거고요. 밑에 게 5분의 2 mgh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 볼게요. 기억 같은 경우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큼 감소했냐. A 입장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3 mgh 감소했고요. 대신 운동 에너지가 5분의 3 mgh 증가했으니까 계산해주면 5분의 15 15면 마이너스 12 mgh 되네요. 그럼 이거 약분하면 2.4
맞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되고요.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 포텐셜 에너지 감소해서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시켜주고 플러스 A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시켜주죠. 그러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B를 당기는 힘이 한 일, B를 당기는 힘이 한 일이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운동 에너지 증가량 곧 알짜 힘이 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실이 이렇게 당기고 지금 B도 중력이 EMG만큼 있으니까 실이 당긴 거 빼기 EMG가 한 일이 운동에너지 증가량이고요. 실이 당기는 힘이 한 일은 곧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 기억과 니은 3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봅시다. 일단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 그러면 이때가 만약에 t초 걸렸으면 이때도 t초 걸렸고 이때도 t초 걸린 겁니다. 자, 근데 이 t가 지났을 때 포텐셜 에너지 감소가 이거래요. 이때 이제 h 같은 거 생각해 줘야겠네. 그래서 이만큼 감소해서 이만큼 포텐셜이 감소한 거지. 중력 가속도의 크기로 점점 가속하면서 점점 내려왔을 거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속도 시간 그래프. 그러면 속도가 제일 처음에 가만히 놨다 했으니까 v는 0이었을 거고, 그러면 속도가 슝 증가했을 거예요. 그러면 t초, 다음 t초, 다음 t초 생각합시다. 그럼 이때는 속도가 gt, 이때는 2gt, 그럼 이때는 3gt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C 위치는 이 지점이거든요. 이만큼. 그럼 그때 속도가 이만큼 됐겠네요. 2gt. 그래서 다시 말하면 24주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지. 그게 곧 2분의 1 m 2g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봤어요. 여기면은 결국에 3t니까 이만큼 내려온 거라서 이게 추가지. 그럼 그때 속도는 이거일 거고요. 그러면 그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3gt의 제곱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 물어본 거잖아. 근데 이게 얼마냐면 24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몇 배 곱해줘야 될까요? 얘가 지금 4g 제곱 t 제곱이고요. 얘는 9g 제곱 t 제곱이니까 4분의 9배죠. 그럼 여기 4분의 9배. 24 곱하기 4분의 9. 6, 54. 그래서 답은 54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쉬운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이 문제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잘 볼게요. 일단 정지에 있다가 가만히 놨더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빗면이니까 이 길이를 따져줄 게 아니라 에너지로 풀 거면 수직거리를 생각해 줘야 되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일단 내려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감소, 그리고 대신 운동 에너지는 증가. B 입장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 운동 에너지도 증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A 입장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2m에다가 g에다가 3h만큼 감소했죠. 그리고 B 입장에서는 mgh 증가했고요. 그러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했다. 크게 이상한 거 없죠. 운동 에너지가 얼마 증가했는데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B도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예요. 질량이 지금 m이고 2m이니까 V는 똑같을 거라서 결국에 A랑 얘랑 2배 차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운동 에너지가 만약에 2제로면 얘는 2제로 나와야겠지. 근데 총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했냐면 이만큼 감소하고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나머지 차만큼 다 운동 에너지로 가야 돼요. 그럼 이 차가 얼마냐면 이 차가 OMGH니까 이게 다 운동 에너지로 가야겠죠. 2대1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2대1 나눠 가지면 이게 2M, M이니까 결국 여기가 3분의 10 MGH, 여기가 3분의 5 MGH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아요. 2대1이니까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그럼 A 운동 에너지가 3분의 10만큼 증가했다. 맞네요. 실의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힘이 한 일. 실이 당겨서 한 일이 곧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똑같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큼 증가했냐면 MGH 증가했고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3분의 5 MGH 증가했으니까 총 3분의 8 증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맞는 거는 기억니은 디귿.
자, 13번 문제 볼게요. 두 가지 방법을 풀어볼 건데 일단 F라는 힘을 받았어요. 얼마큼 받았냐면 H만큼 움직이는 동안. 그러니까 총 얼마의 힘을 받았냐면 FH 힘을 받았고 이 힘을 받아서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했겠지. 그러면 FH가 곧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H 움직였을 때 이때를 생각해 보면 F가 10mg라고 했으니까 10mg H는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 H 이렇게 되겠지. 이제 B가 H니까 그러면은 2분의 1 mv 제곱이 넘어가면 9 mg H 이렇게 될 거라서 m 약분되고 V는 3루트 2gh 이렇게 되겠네요. 맞는 거는 1억 이렇게 두 개구나. 이렇게 두 개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 10mgh가 높이 올라가서 여기는 속도가 이제 0 될 거니까 이때 모든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겠지. 포텐셜 에너지로. 그러면 그때 이 H는 이게 10H 이렇게 될 거라서 결국 높이는 10H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번 또 해볼까 하면 현재 여기는 중력 mg가 작용할 거예요. 다른 색깔로 해보자. 여기 중력 mg가 작용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10 mg 밀 거니까 올릴 거니까 결국 R자임은 9 mg일 거고요. 이 9 mg로 얼마만큼 일을 했냐면 h만큼 일을 했으니까 여기 해당하는 이 값이 다 운동 에너지로 가겠지. 왜냐면 이건 R자임이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서 나중에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겠지. 결국에 이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mgh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 이때 이 h 프라임은 9h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h 올라갔으니까 9h 더 올라가면 총 높이는 10h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받침대가 2kg랑 5kg를 받쳐주고 있고요. 지금 속도를 보니까 다 플러스 값이네. 그 말은 계속 올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기억 문제 볼게. 1초일 때 A를 미는 힘 물어봤네요. 그럼 받침대가 A를 미는데 지금 A가 지금 결국에는 7kg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7kg 입장에서 보면은 중력이 70이고요. 위에서 받쳐준 힘이 뭐 F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에 F가 더 크니까 가속 운동 하겠지. 여기 가속도 A는 1일 거고요. 그럼 결국 F 빼기 70 이게 7A 될 텐데 A가 1. 그럼 F는 얼마일 거냐면 77 뉴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힘의 크기가 70이 아니고 만약 70이면 지금 이렇게 누르는 힘하고 올리는 힘이 같으니까 등속 운동해야겠지. 그래서 77뉴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뉴턴.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만약에 기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문제 풀이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 B가 이렇게 있고 B 그리고 이렇게 A가 있고요. 받침대가 이렇게 있는 거지. 현재 A 입장에서는 B가 누르는 힘 이거를 F 제로라고 할게요. 그러면 A도 B를 올리겠죠. 이것도 똑같은 힘 작용하겠지. 그리고 A는 중력 작용하고요. 그리고 중력이 지금 5kg이니까 50N 작용할 거고, 그리고 받쳐주는 힘, 받침대가 받쳐주는 힘도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라지 F라고 해볼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입장에서는 받침대가 올려주고요. 대신에 중력이 50만큼 작용하고 또 B가 F 제로로 이제 눌러주지. 그게 결국에 A의 가속도 N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가속도 A라고 했으니까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좀 정리해보면 F 빼기 F 제로가 5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A 상황이야. 그런데 지금 B를 볼게요. 지금 B를 보면 지우고 B를 보면 B 입장에서는 일단 중력이 땡기죠. 중력이 내리고 A가 이만큼 받쳐줘요.
그러면 F0로 받쳐주고 A가 대신에 중력만큼 내려가서 얘가 결국에 가속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속도가 1이라고 했으니까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F0가 22 뉴턴 이렇게 나오죠. F0가 2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F는 77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뭣도 할 수 있냐면 이제 B와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면 B의 무게인 20이 아니고 22N만큼 서로 힘을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77 맞고요. 그래서 일단 70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2초부터 6초까지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160줄이다 했습니다. 일단 2초부터 6초까지는 가속도가 빵이에요. 그러니까 A가 빵이야. 가속도가 빵. 지금 등속운동이니까. 그동안 얼만큼 움직였냐면 4, 높이는 2. 그러면 8m 움직였네요. 8m 움직였으니까 A가 B를 얼만큼 밀었냐면 아까 지금 여기서 구한 이거는 가속운동할 때고 이제 등속운동할 때는 좀 달라지겠지. B 입장에서 지금 중력이 20 작용하는데 20N 작용하는데 얘가 등속운동 하려면 올리는 힘도 딱 20N이 돼야 등속운동 하겠죠. 합력이 빵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가 20인 거고요. 20N. 그리고 얼만큼 움직였냐면 8m 움직였으니까 160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이렇게 되겠어요. 디귿 6주에서 8주까지 B의 역학적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때도 결국에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감소가 아니고 증가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맞는 거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지금 에너지가 원래 운동 에너지가 2였는데 3, 2까지 됐고요. 등가속도 운동했다는 건 동일한 힘 F를 준 거죠. 그러면 R자임 물어봤네. 그러면 지금 한 일을 생각해 보면 F라는 힘을 ES만큼 줬더니 E라는 운동 에너지가 3E가 됐어요. 한 일이 곧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F 물어봤으니까 F는 S분의 E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물체가 A에서 B까지 받은 일과 B에서 C까지 받은 일, 여기 받은 일 FS, 여기 받은 일 FS니까 결국 받은 일은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충격량도 물어봤는데 충격량의 크기는 곧 F 델타 T거든. 혹은 운동량 변화량이고요. 뭘로 비교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F는 똑같이 받았어요. A에서 B까지 움직이나 B에서 C까지 움직이나. 그러면 시간도 똑같냐를 생각해 봐야지. 근데 지금 속도가 지금 V1, V2, V3 점점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이만큼 움직이는 거리랑 이만큼 움직이는 거리 생각해 보면 결국에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데 똑같은 거리 가려면 S 가려면 이 시간과 이 시간 같지 않겠지. 이게 더 크고 델타 T1, 델타 T2 하면 이게 더 크겠죠. 델타 T1이 델타 T2보다 더 클 거니까 결국 충격량의 크기는 AB에서가 충격량이 더 크고요. BC까지 충격량이 더 작을 거예요. 그래서 AB까지 받은 충격량이 BC까지 받은 충격량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 그래서 맞는 건 5번 되겠습니다. 물론 진짜 에너지 속도를 진짜 구해서 비교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마지막 16번 문제 빨리 하고 끝냅시다. B가 무거우니까 이제 내려갔겠죠. 가속 운동에서 이만큼 내려갔을 건데 이만큼 S만큼 움직였으니까 얘도 S만큼 내려갔겠지. 에너지 보존 생각을 하면 지금 실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A, B를 같은 물체로 취급하면 같은 개로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장력은 내부력이라서 무시해도 상관이 없고요. 결국 A, B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B 입장에서는 역학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죠. 마이너스 MB, G, S만큼 감소했고요. 대신 증가한 게 뭐냐면 2분의 1 MB V 제곱만큼 증가했을 거고, 그리고 A 입장에서도 2분의 1 M V 제곱만큼 증가했을 거고,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 없으니까 이렇게 끝이네요. 결국 이게 감소해서 얘네 둘을 먹여 살린 꼴이지.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나 나왔냐면 2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V는 똑같고 차이가 있는 게 MB밖에 없으니까, 질량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될 거냐면 M으로 나누고 대신 MB를 곱한 값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
MBGS가 n분의 MB 에너지 운동에너지 B 운동에너지 더하기 A 운동에너지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MB를 물어봤거든요. B의 질량. 그러면 MB로 묶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MB로 묶으면 GS 빼기 n분의 1 이게 될 거예요. 이게 있구나. 는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우리는 MB를 구하는 거니까 GS 빼기 n분의 2 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이게 같은 게 안 보인다. 그럼 이거 밑에를 통분해주면 S 빼기 2는 M이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하나 보이네요. 여기 3번.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잘 해주세요.